독일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맨 먼저 간 것이 학교랍니다. 네. 학교에 가서 음대에 가서 여기 선생님이 있냐고 그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마치 어디 시골에 어떤 사람이 서울에 와서 뭐 아무도 없이 그런 것처럼 그래서 선생님이냐고? 그 선생님 두 사람 전화번호를 얻었어요. 아. 그래서 그 선생님 중에 한 분을 택해야 되는데 그 당시 라벤슈타인 선생하고 알렌도르프인데 라벤슈타인이 더 음악가 같이 들렸어요. 루빈슈타인. 들리게, 예. 그래서 먼저 라벤슈타인한테 전화를 했어요. 물론 그분이 없으면 이제 알렌도르프 장군한테 해야 되죠.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마침 그분이 계신 거예요. 근데 지나서지만 제가 전화로 나는 한국에서 온 이런 학생인데 지휘를 공부하고 싶은데 당신을 한테 전화를 했다. 그랬더니 이분이 내일 그러면 우리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 보통 그 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약속이 금방 됐냐. 그러니까 그거는 저도 몰랐죠. 어쨌든 그분한테 찾아가서 저의 내가 살아온 길, 내가 이렇게 해서 내 과정 혼자 공부했고 그 선생님 몇 살 때였어요? 27살 때죠. 예, 그래서 다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테스트하고 그러더니 하는 말이 내가 너라면 나는 한국에 돌아가지 않을 것 같다. 왜냐면 이미 너는 굉장히 늦었다 이거죠. 예, 근데 지금 또 가서 여권을 만들고 이미 늦었는데 너희 나라가 그렇게 여권하기도 힘들고 나오기도 힘들 텐데 나는 안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시간이 없다 이랬어. 그러면서 만일 너가 공부를 한다면 내가 학교에 기다려서 입학 시험을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난 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여행 가방 하나 들고 이제 꼭 왔었거든요. 그리고 돌아가는 걸 거기가 유학을 하려고 간 게 것도 아니고 예. 이제 어디에서 공부를 해라 찾으러 간 거예요. 가는 거. 그래서 그분이 딱 그러길래 제가 집에다 전화 나 안 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거기 머물게 됐어요. 문제가 많았겠죠. 뭐 지금 다 잊어버렸지만 그 여건이 그냥 단수 여건에 잠깐 있는 건데 이거를 연장한다든지 뭐 이런 그렇지만 제가 독일은 제 두 번째 고향이라고 베를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 음악을 음악가로 지휘자로 만들어준 인정해주고 만들어주고. 도시니까요. 그럼 선생님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유학 동안에. 독일에 갔을 때 제가 힘들었지만 감사한 것은 내 혼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때도 사실은 집이 행복했지만 행복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독일이 어려웠지만 이것이 나를 발견하는 기회로구나. 예. 오히려 그렇게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행복했다고 말하고 싶어요. 정말. 그 당시에도 행복하셨어요? 아니면 예. 지나고 보니까? 네, 아니요. 그 행복했어요. 당시에도? 정말 공부하니까?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걸 할 수 있었고요. 제가 독일을 왜 좋아하냐면요. 학교에 가면 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책을 지휘과 학생들한테 무한정 빌려줬어요. 동네 근처에도 도서관이 있고. 그러니까 트렁크 하나 저희가 여행 가방 가져갔는데 자기가 원하면 뭐든지 집에 가져가서 레코드, CD, 그렇구나. 악보 다 돈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부만 하려면 하면 얼마든지.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점이 지금 우리나라는 많이 변하고는 있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는 그러진 않았거든요. 학교에서는 볼 수 있지만 집에는 못 가져가요. 그리고 근데 그 책이 다 어디 무슨 외국 기관에서 선물 이렇게 기증한 거거든요. 근데 학교 자체에서 이렇게 다 하는 거잖아요. 해놓은 게 그러니까 아니고. 이제 제가 뭐 이야기가 좀 이렇게 좀 튀지만 아니에요. 다 맞아요. 결국 뭘까? 노력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이 뭐 돈을 주고 장학금을 준다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가진 재산, 학교가 가진 그거를 그 책이 낡아지더라도 그게 필요한 애에게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저는 굉장히 원했는데 독일에 가니까 그게 생활에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같이 거지죠. 아무것도 없는 이방인이고 자기 나라에 세금도 안 내고 그냥 그런데 당신이 베토벤을 브라함스를 연구하려면
우리는 책을 줄 수 있다. 이러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거기에 너무 큰 감사라고 그럴까? 그러니 아까 말대로 어려움은 있었겠죠. 돈이 좀 없으니까 매일 같은 식당, 학교 식당 음식 먹어야 돼요. 그렇지만 최소한의 칼로리는 섭취할 수 있었고, 최소한. 그러나 음악적으로 너무 행복했어요. 아버님도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네. 세모시 옥색 치마, 금방 물린 저댕겨, 그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아버님에 대한 그런 기억, 추억. 네. 아버님은 뭐 그렇게 위대한 작곡가라고는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그 노래는 좋아. 생각하고 싶진 않다는 게 무슨 뜻이지? 아니 왜냐면 아버지는 작곡가시였지만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가곡을 썼다는 근데 제가 이제 아버지는 굉장히 저에게 이렇게 창조적인 생각 그리고 약간은 돈키호테적인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영향을 많이 줬어요. 왜냐면 저 이름을 이렇게 한글로 쓴다는 자체도 그때는 한글 이름이 없었잖아요. 없었지요. 그러니까 네. 그런 생각이라든지 우리가 음악 용어에서 뭐 으뜸, 화음, 뭐 딸림함 이런 게 주음 이런 게 이 한문을 또 안 쓰고 이렇게 많이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거 하여튼 독창적인 게 굉장히 많으셨어요. 집을 지을 때도 뭐 자기대로 아이디어가 있어서 뭐 하여튼 그 방에 이렇게 구멍을 내놨어요. 옛날에 우리가 살 때 집에 왜 저기 구멍이 필요하냐 그랬더니 그 밖에서 볼 때 안에 사람이 자는지 안 자는지도 보여야 되고 뭐 공기가 소통해야 되고 또 열쇠를 얹어 놓을 수 있고 뭐 하여튼 이제 예를 들면 그런 재미. 그러니까 아버지는 저는 아버지의 그런 이야기 재미있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께서 작사도 하셨나요? 세모시 옥색 치마를? 아니요. 저희 외할머니 김말봉 할머니라고 있거든요. 어머, 김말봉 선생님이 할머니세요?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좀 만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머니가 쓰시고 아버지가 작곡한 게 그낸 거. 근데요, 저는 그 세모시 옥색 치마 그걸 가만히 가사를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색감이 아름답게 표현돼 있어요. 세모시 옥색 치마. 금방 물린 저 댕기 얼마나 아주 구체적으로 그 색깔을 표현해 놨는지 어렸을 때도 참 가사도 예쁘다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래 뭐 그네라가 좋은 곡이군요. 아까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하지 않다고 했는데 취소하겠습니다. 네, 취소하세요. 그러나 저는 자식이라고 그러나요?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성공만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아이에게 좋은 걸 가르친다. 그게 있는데 뭐냐면 요새 막 선거가 대단하잖아요. 아버지가 좋아하셨는데 어느 날 자기가 국회의원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좀 잘못되셨구나. 그게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됐으면 좋았을는지도 모르는데 안 되셨거든요. 그러니 집안의 경제가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2번만 하면 망해요. 네,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은 아셔서 제가 참 그런 따라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게 바로 그런 거랍니다. 맞아. 예술하는 분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그거 곧 비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아버지는 저에게 매력적이었고요. 그 아까 우리 라벤슈타인 선생님한테 이제 제가 콩쿠르 되고 공부가 끝날 때 오셨어요. 선생님을 만났는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자기 집에 한번 저녁을 초대했답니다. 근데 우리 그 선생님의 특징이요. 그 한 학기가 끝날 때 꼭 자기 집에 학생들을 불러놓고 바비큐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바비큐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곤약 같은 거 마시는데 학생들이니까 그
시가를 하나씩 피게 했어요. 그래서 다 권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담배 같은 거 안 저는 피셨어요? 담배 안 피는데 근데 시가를 예. 학생들한테 예. 이렇게 권해요. 그러면 우리가 다 어른된 기분으로 선생님 앞에서 시가를 피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매번 그랬는데 아버지가 오셨어요. 이제 예. 예. 이제 바베큐를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 다 한 다음에 그 선생님이 나 저보고 자 하고 이 시가를 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버지 앞에서 아, 그런 거 잘 예. 이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얼마 전까지 피웠는데 갑자기 설명을 하려니까 좀 난처하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아버지 눈치를 보니까 지금 이제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이렇게 눈치를 봤는데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래 시가렛은 안 되지만 시간은 된다. 야, 와, 분위기를 아주 그런 잘 그걸 끄셨구나. 그래서 어때요? 자연스럽게 한두 모금 하다가 그거 뭐 다 피는 거 아니니까 어쨌든 그런 그 아버님이 그러는 시가렛은 안 되지만 재미 주셨고요. 그래서 저도 아버지한테 그런 농담이라고 그럴까요? 아버님이 저에게 재산을 주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쉽지만 누가 자식이 재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항상 아버지가 준 내게 선물은 이름이다. 난세라는 이름을 줬기 때문에 내가 지휘자가 됐다는 거죠. 뭐 그 가치는 돈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게 아닌가